92년에 한 번 더 낙선을 하세요. 그때 실은 낙선하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정견 발표까지 그날 밤에 하시잖아요. 그 VCR을 보면 뒤에 계시는 분이 눈들이 다 이렇게 퉁퉁 부어 계세요. 막 말리기도 하고 또 졌구나라는 이 원통함을 참을 수가 없는 얼굴들이시고, 그리고 당신도 너무 놀랐다라고 이렇게 회고록에 나와 계시던데, 1992년은 DJ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낙선, 그때는 출소해 계셨죠? 그때는 저는 감옥에 있었어요. 네. 드디어 이제 네, 바뀌었어요. 네. 저는 그때는 광주에서 이제 광주는 전부 김대중이잖아요. 네. 김대중 후보를 지지해야 하니까 할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서산으로 날아갑니다. 한겨울에 YMCA 강당에서 잠을 자면서 2주일 동안 제 구역이 있어요. 제가 선거운동 자임해서 봉사활동하러 가니까. 아, 선거운동을 하러 대천해수욕장을 가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민주당도 아니고 당시에 그냥 시민운동가 활동가였는데. 아 근데 김대중 후보 선거운동을 하러 그렇죠. 가셨던 제가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우리 팀에서 삼민투는 넘어섰고 아, 삼민투는 일종의 넘어섰고. 농활 가듯이 간 건가요? 이렇게 섹션 정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끼리 이제 그때 광주의 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네. 광주에서는 다 김대중 후보를 찍은다. 여기서 운동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디론가 먼 일을 찾아서 가자.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저는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끼리 한 12명이 팀을 짜서 짐을 꾸리고, 뭐 지금처럼 어디 숙박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저기 서천인가 보령인가 아무튼 그 YMCA 강당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겨울에. 근데 한겨울에 11월, 12월 한겨울에 매트리스 깔아놓고 자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눈 뜨자마자 밥도 안 먹고 지리도 잘 모르는데 어디를 가요. 어느 지역을. 가보면 사람은 마을인데 하나도 없고 네. 개들만 어찌나서 그러면 개가 묶어진 것도 있고 이제 네. 풀려 있는 것도 있는데 무서워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분 만나면 네. 우리는 뭐 광주에서 온 청년들인데 네. 김대중 후보를 반드시 이번에는 좀 찍어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한 10여일을 거기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내일 저도 이제 투표를 하러 광주로 오지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 해당 지역의 민주당 청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 대천 해수욕장에서 소주 한 잔 사줘서 그 먼 게 소주 한 잔 얻어먹고 와. 그리고 광주에 와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는 아직도 30대요. 못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마음에 이제 졌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무등산을 갔죠. 증심사 쪽으로. 근데 그때 버스 안에서 목포의 눈물이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목포의 눈물. 광주MBC 들으셨나 보다. 그래 이제 버스인데 그때 몇 분들이 타셨어요. 지금 어린 기억에 보면. 네. 근데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냥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해 겨울에 이제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어서 저는 12월 23일, 4일, 5일 3박 4일로 운전면허를 배웁니다. 운전면허까지 얘기하시고. 제가 그렇게 시간을 그 슬픔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 첫 국가의 공인 자격증을 땄다. 근데 지금 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때 우리는 뭐 민주당도 아니고 김대중이라는 여전히 우리들 속에는 김대중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몰라요. 그냥 네. 어떻든 87년 이후에 정말 뭘 해야 된다더라 생각과 뭐 우리는 뭐 민주당도 아니고 그러지만 생각과 뭐 차이도 없이 우리는 해야 된다더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우리는 서천까지 가서 운동을 했던 그러니까. 그런 감옥 생활을 드디어 마치고 아니 근데 저기 광주 청년들이 얼마나 절절했었을지 이제 근데 그 표 득표에 네. 도움이 됐을까요? 어떻게 어이, 생각하세요? 뭐 서천에 그 활동이. 가서. 글쎄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희들의 과거 행위가 너무 무의미해질 것 같아서 우리 시장님은 충청도로 가셨잖아요. 네. 충청도로만 가셨을까? 경상도 쪽으로 간 갔을 친구들은 거예요. 있을까? 다 갔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광주 네. 전남은
여기 마음을 그렇죠. 여기서 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92년에는 아마 대다수 국민이 그러셨을 거예요. 예. 되게 정말 나라를 잃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투표 결과 나오고 그 다음 날. 근데 그때는 많이 차이 났죠. 그때 많이 차이 났죠. 많이 차이 차이 많이 예, 났어요. 났죠. 차이 많이 예. 났죠. 100만 표 이상. 아니요, 네. 더 났어요. 국민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승리는 바로 위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저는 또다시 국민 여러분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로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일시민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3당 합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원래 3당 합당 제안을 평민당이 먼저 했습니다. 민정당에서 YS한테 먼저 안 하고 DJ한테 DJ에게 먼저 했는데 네. 그 둘만 합해도 충분하잖아요. 평민당이 제1당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절을 했죠. 할 DJ가. 수가 없죠, DJ는. 아. 네. 그래서 이제 YS하고 자민련이랑 3당 합당을 그래요. 한 거죠. 87년 대선하고는 또 다른 좌절이죠. 우선 3당 합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잖아요. 80년의 역사를 거쳐온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했던 사람들은 3당 합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대선 결과는 상당히 크게 이제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한 번에 87년에 안 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모아서 했어야 될 에너지가 절반 정도가 빠져나가 버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좌절이 그때 이제 있었단 말이죠. 어쩌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곧바로 정계 은퇴를 한 배경에도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정말로 이게 이제 앞으로 과연 이미 제도 정치는 이제 자리를 잡았고 과연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거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봤는데 앞이 안 보이는 네. 또 다른 좌절이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계 은퇴까지 해버리시는 바람에 그나마 유일한 희망 그 불씨마저 이제 꺼진 거죠.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영국 가신 망연자실 거죠? 그렇죠. 했겠어요. 영국 가신 거죠. 그때 정계 은퇴 선언하시고 영국 캠브리지 가셨던 대학으로 거죠. 예. 가셨죠. 그때 이제 저도 그때 기억이 우리 임정수 실장 말씀드리니까 더 생각난 것이 우리 광주 제 입장에서는 5.18 때 한번 고립을 당해봤단 말이에요. 우리 광주만 남고 계엄군이 포위를 해버리고 광주가 완전히 고립됐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91년 3당 합당을 통해서 또 호남이 고립됐다는 느낌을 확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민주당 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자원봉사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김대중 외쳤던 네, 거. 네, 네. 그래서 그런 아픈 기억 내지는 고립되는 무서운 기억을 두 번 겪고 나서 그 뒤에 패배라는 것은 정말 쓰라렸던 것 같아요. 상상할 수가 없네요. 저는 진짜 사실 막연한 공포감 같은 게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예. 지금 이 고립감과 예. 함께 네.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어떤 패배감 거기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김대중 후보도 바로 정계 은퇴까지 선언하고 나니까 네. 이 호남민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정말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그렇죠. 상태가 됐던 거예요.